자, 결국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며, 상승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리고 HLB가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현재 이 시총 1등, 2등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보다 더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테오젠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알테오젠 녹화해 볼 겁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종만 제가 돌려서 계속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청이 좀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영상을 올렸는데 모르는 것들이 있다라고 메일 보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뭐 셀트리온, HLB 같은 종목도 갖고 있으신 분들 많은 문의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은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현재는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좀 멈춰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알테오젠과 이 셀트리온, HLB 모두가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나서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공통점인 부분을 다른 제약사들은 왜 가지지 못하고 이 세 가지 기업들만 가지고 가고 있는가? 이거 제가 오늘 이거 짚어드릴 거고요. 추가적으로 알테오젠만이 갖고 있는 비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과 앞으로 향후 매출이 어떤 식으로 높아지게 될 것인지, 이러한 과정들, 근거들을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알테오젠의 기업 가치가 어떤 식으로 높아지게 될 것인지, 그에 따라서 주가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지, 이 부분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주주분들이나 예비 주주분들,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내용이라는 점 강력하게 어필해 봅니다. 자, 추가적으로 오늘 알테오젠 주가를 보게 되면, 알테오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이때까지 계단식 파동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파동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면 시간이 천천히 간다. 움직임이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매집 구간을 반드시 거쳐줘야 되는데, 현재 이런 매집 구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30만원 재돌파가 나오면서 강세를 또 이어주는 새로운 계단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좀 나와가면서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 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둔 공략법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자, 이거 하나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요, 이 공략법을 보신다 그래서 뭐 500%, 600% 수익범이다? 이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왜냐면 이거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거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 뭐다?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을 보고 이거는 올라가는 흐름이야, 이거는 내려가는 흐름이야 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략법을 보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알테오젠에 접근을 하고 매매를 해야 될지 아주 가닥이 선명하게 보이실 거다. 이 부분 강조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테오젠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알테오젠이라고 검색을 하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키워드가 바로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거예요. 히알루론이다제. 이 이름이 참 어렵죠. 발음이 참 어려워요. 히알루론이다제.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들께서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만약에 매매를 할 거다, 매매를 하고 싶다, 매매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히알루론이다제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만 해요. 자, 이게 어떤 약품인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목적 먼저 말씀드릴게요. 바로 기존에 투약하던 약물의 투약 방법을 바꾸는 제형을 바꾸는 제형 변경을 위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맥주사, 팔꿈치 안쪽이라던가 손등 혹은 손목 쪽에 있는 이 정맥을 통해 주사 링거 바늘을 찔러 넣어서 주사를 맞잖아요. 이렇게 투약받는 방식을 정맥 투약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 정맥 투약 방법을 피하 주사, 말 그대로 뭐 엉덩이 주사라든가, 우리 피부를 보게 되면 층이 이렇게 있죠. 바로 제일 겉에 있는 표피가 있을 거고요. 이 안에는 뭐 심피라 그래서, 심피가 맞나? 단어가 기억했네. 이 안쪽에 또 피부층이 있습니다. 자, 차이점이 뭡니까? 이 표피 같은 경우에는 외부 충격이 강하고 내부에는 약하다,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자, 이 피하 주사라는 것은 이 표피 안으로 주사 바늘을 찔러 넣는데, 이 표피가 엄청나게 두꺼운 게 아니기 때문에 주사를 아주 조금만 찔러 넣어도 투약이 가능한 그런 방식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들어가는 약물은 똑같은데 이게 왜 각광을 받고 있을까? 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이 정맥 주사를 보통 고 있었습니다. 보통 어떤 식으로 정맥주사를 맞느냐, 우리가 좀 감기 몸살이에요, 피곤합니다 할 때도 정맥주사를 맞지만, 이런 비교적 좀 가벼운 질병들 말고요, 좀 이제 무게가 있는 뭐 암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중증도 질병들, 이런 질병들은 필수적으로 링거 주사, 정맥주사를 맞게 됩니다. 이런 링거 정맥주사를 맞으면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뭐냐? 투약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흡수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상당히 약물을 빠르게 몸에서 효과를 보이게끔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부작용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다? 너무나 빠른 나머지 이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더라. 예를 들어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이 약물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투약을 정맥주사로 계속 해왔을 때는 무슨 위험도가 생기더라. 심장 근육이 멈추는 이런 부작용도 있더라. 이런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맥주사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서 치료를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를 사용하면 이렇게 부작용을 끌어안아가면서 항암제를 빠르게 투약시킬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냐? 자, 어떤 원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피부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층이 있습니다. 겉에는 표피라고 하는 가장 바깥층이 있고요. 안쪽에 이 수분으로 가득 차 있는 내부층이 있습니다. 이 내부층 구조를 보게 되면은요, 이 원자배열 구조처럼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느낌으로 이렇게 층층층층이 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사이사이마다 수분기가 이렇게 꽉 차 있는데요. 이게 바로 뭐다? 히알루론산이라고 합니다. 히알루론산. 이거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성분들이라면 특히나 알고 계실 겁니다. 홈쇼핑 같은 데 들어보면 히알루론산이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보시게 될 거고, 네이버라든가 포털 사이트 검색해보시면 히알루론산이라는 얘기를 절대적으로 무조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히알루론산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표피 안에 있는 이 피부를 구성하는 어떻게 보면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히알루론산이 꽉 차 있고 아주 촘촘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면 이 표피가 그만큼 이렇게 부풀게 되겠죠. 안에서 밀어주기 때문에 그만큼 피부가 탱탱하고 매끈매끈하게 보일 수 있겠고, 수분기가 많기 때문에 이 피부가 정말 촉촉해지고 그리고 아주 하얘 보인다. 이러한 목적으로, 미용 목적으로 히알루론산을 복용하거나 바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히알루로니다제는요, 이 히알루론산이 분포되어 있는 2층을 녹이는 약물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나 피부 안 좋아집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부 다 녹이는 건 아니고요. 투약할 약물이 들어갈 정도로만 녹인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링건을 맞게 되면 혈관으로 약물이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혈관에서 피가 확 돌죠. 우리 몸으로. 심장에서 출발해서 심장으로 돌아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리는 거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거 한 번에 맥박이라고 하죠. 심장이 한 번 뛸 때마다 한 번씩 도는데 그 속도로 약물이 몸을 돌게 되면 흡수는 빠르겠지만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해서 이 히알루론산층을 일부 녹여서 여기다가 약물을 투약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느냐. 자, 표피 뚫고 이 히알루론산층에 이 약물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흡수됩니까? 안쪽으로 흡수가 되겠죠? 흡수가 되는데 이 뒤에 누가 있어요? 근육이 있어요. 자, 이 근육까지 흡수가 됐는데 근육에서도 어디로 흡수가 됩니까? 이제 혈관으로 흡수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혈관으로 때려박는 것보다 이렇게 거쳐 가는 것이 투약 방법이 훨씬 더 천천히, 하지만 투약하는 약물은 똑같은 거기 때문에 효과는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효과를 통해서 이 알테오젠이 히알루로니다제를 만들었고요. 히알루로니다제의 목적은 이 히알루론 산층을 녹이는 것, 그리고 이쪽으로 약물을 투약하게 해서 투약 속도를 조절하면서 이 사람에게 투약 효과는 동일하지만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보다 위험한 정도의 환자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오시밀러 제형 변경 기술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의 매출 1등을 보여주고 있는 효자 상품인 진펜트라도 마찬가지예요. 진펜트라도 지금 어떤 제형 변경을 사용했죠? 피하 주사 제형 변경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제약바이오 업계들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요, 정말 유명한 제약 업종, 이런 제약 기업들이 대부분 약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그리고 제약바이오 중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이 대부분 이런 종목들을, 이런 약물들을 바이오시밀러로서 만들어 놨습니다. 새롭게 뭔가를 만들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뭐다?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부작용 생기는 게 절반이면 이 부작용을 줄이는 약물만 같은 성능으로 출시해도 원래 있던 매출을 다 뺏어올 수 있겠죠. 왜? 원래 있던 약물은 그대로 쓰지만 절반의 부작용이라면 이 약물은 그것보다 가격도 쌉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가격이 좀 더 싸요. 가격이 싼데 효과는 동일한데 부작용이 없다. 그럼 병원 가거나 약국 가거나 다 어떤 약을 추천할까요? 일단 치료해야 되니까 이 약물을 추천하게 되겠죠. 추천하는 횟수가 많아질수록 뭐가 많아질까요? 수요가 많아지게 될 거고요. 수요가 공급량보다 많아지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여기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기업에게 매출이 더 쌓이게 되는 좋은 현상이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히알루로니다제를 꼭 알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고요. 현재 알테오젠은 이러한 효능과 앞으로의 비전들을 미리 알고 미국 시장에서 이 히알루로니다제 제조법을
특허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이 레시피를 어느 정도라도 따라하게 되면 이 특허법에 걸리게 되면서 엄청난 양의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이 조치를 이미 끝내놨다. 사실상 미국 시장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왜 전 세계적이냐? 미국 시장이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의 절반 이상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제약사는 다 미국에 거쳐간다. 그래서 이 히알루로니다제를 어느 정도라도 비슷하게 똑같게 만들면 특허 침해를 통해서 엄청난 배상금을 물게 될 겁니다. 이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테오젠의 히알루로니다제가 제형병원 기술을 통해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현재 이제 한국 증시에 있는 알테오젠 그리고 셀트리온과 HLB 이 세 가지 기업이 대표적으로 K-바이오파마라는 타이틀을 달고 미국 시장으로 진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어떤 모습이 나오고 있느냐? 이 K-바이오라는 것이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가서 자리를 매김하게 되면 이제부터 따라가는 다른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교본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HLB나 알테오젠은 이미 이 과정에 성공한 셀트리온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긴 하지만 알테오젠, 셀트리온, HLB가 따라가게 되면 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이를 목표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같은 수순을 밟아가면서 보다 비교적 약간 답안지나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 시장 진출이 수월해질 거예요.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될수록 미국 시장의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아지게 될 거고요.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한국 K-바이오 약품들의 개수가 많아지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보다 더 풍성해지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대표적으로 HLB와 알테오젠은 이 셀트리온에 비해서 완성형보단 성장형 기업에 가깝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러한 비전들에 초점을 좀 두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비중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HLB와 알테오젠 두 가지 종목만 보게 되면은요, 마찬가지로 개인들이요, 다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어요. 정말 이런 종목들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뭘 잡고 있는지 궁금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 보고 있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개인들이 빨리빨리 더 많이 달라붙는 이런 식의 뇌동매매를 통해서 내가 잡을 수 있는 단가가 없어지기 전에 영상을 보신 게 정말 다행이신 거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알테오젠의 주가가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며 상승이 나오는 그 순간부터는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 알테오젠, 셀트리온 그리고 HLB가 손잡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에서 현재 이 시총 1등, 2등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알테오젠 입장에서는 보다 더 빠른 상승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테오젠을 보유하거나 매수를 해 주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현재 주가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30만 원대 라운드 피규어를 뭐 확실하게 돌파하거나 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걸치고 주가 방향도 계속 상방이에요. 높은 단가에 있기 때문에 신규 매수나 주주분들이 이 비중을 늘리기가 상당히 힘드실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가 필요하다? 이 공략법이 필요하다. 이 알테오젠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흐르고 어떤 식으로 움직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정리해둔 게 공략법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 공략법을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공략법만 제대로 보셔도 500% 600%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알테오젠의 주가가 이때는 올라간다. 저때 내려간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판명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한 것들만 할 줄 아셔도 여러분들이 알테오젠으로 수익을 끊어가면서 보든 한 번에 크게 보든 어떻게든 보실 수 있을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공략법을 원래는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공략법을 알려드리니까 이를 악용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져서 이제는 채팅방에서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주분들이나 매수하려고 하는 분들은 채팅방에 입장을 하셔야만 공략법 확인이 가능한데요. 요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담 드리려고 채팅방 오시라 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신 분들께는 이제 약속드릴게요. 100% 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라는 점 걱정하지 마시고 입장하셔도 된다는 점 미리 알려드려 봅니다. 자, 이 채팅방은요.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강쌤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남기시는 분들께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하시는 분들께서는 100% 무료로 이 내용들 다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요.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 추가적으로 제가 이 채팅방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선물 한 가지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알테오젠과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 이 종목을 왜 처음에 제가 말씀 안 드렸냐면 영상 끝까지 넘기고 종목 보고 바로 나가실까봐 말씀 안 드렸습니다. 네, 제가 머리를 좀 썼습니다. 어찌됐건 이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 설명 들어보시면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하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생각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단타성 종목 때문에 너무 물려서 손절하고 정리해야 될 게 너무나 많다. 머리가 아파. 이런 것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종목이 필요해. 라던가 나는 단타, 단기, 스윙, 장기 이런 식으로 기간을 잡아놓고 하는 매매를 좋아해 라던가 나는 특정 업종을 선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잡고 싶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분들께는 참 찰떡인 종목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설명을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 참 마음에 든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매수하는 것도 고려해보셔라 말씀드려보면서요. 설명을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다소 좀 부진되려고 했었던 이 반도체 HBM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조명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I 반도체의 개발 속도와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적인 내용에서는 SK가 삼성전자를 거의 압도하고 있는 식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고 이게 사실로 굳어지고 있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SK를 포함해서 누구를 뛰어넘었다. 파운드리로 아주 유명한 TSMC까지 뛰어넘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에 반응하는 투자자들이 외국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폭을 조금 더 뚫고 들어간다면 적어도 여러분들 포트 내에서 유일하게 빨간불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정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부터 그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세대 HBM 3분기부터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양산 이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고 사용이 되는 것은 빠르면은 4분기, 늦으면 내년 초쯤 될 것 같습니다. 그 흐름에 맞춰서 삼성전자가 아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사들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나 잘 먹히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23년도 동분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4조 원 이상 늘어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거의 10조 원이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고대역폭 메모리 날개를 장착을 하고요. 5세대 제품인 HBM3E 8단을 3분기부터 양산하고 4분기에는 12단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답니다. 구체적인 고객사는 삼성전자에서 일부러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 AMD, 인텔 등 AI 반도체를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이 꼽히고 있고요. 특히나 HBM3 엔비디아 공급이 아주 임박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HBM3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를 뚫은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본격적으로 성장 궤도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다. 자, 그래서 이번에 잡을 종목이 삼성전자냐? 절대 아니고요. 조금 더 제가 이 비전에 대해 먼저 설명을 좀 드릴 테니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년 만에 TSMC를 넘은 삼성 반도체 HBM 매출이 3.5배가 늘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HBM 너무 낙관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실 지금 상용화가 돼서 매출이 막 크게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벌써 HBM 종목들이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이 HBM의 선두주자라 얘기할 수 있는 삼성의 경우에는 이미 HBM 쪽으로 매출이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영업이익이 다시 한번 6조 원을 돌파했고요. 이 수치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 세계 파운드리 1위 기업인 대만의 TSMC 매출을 훌쩍 넘어선 매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HBM이 낙관적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선 안 된다는 거죠. AI 거품론이 나올 수 있으나 현재는 시장 태동기라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면서 오픈 AI가 성공을 거뒀고 많은 기업들이 AI로 뛰어들고 있다. 실제로 지금 미국에서 AI 산업 때문에 전력 대란이 예상이 된다.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AI 산업으로 엄청나게 많이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AI 관련 서비스와 그에 따른 하드웨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죠. AI 기술은 성장하는데 반도체가 그 받침이 되지 못한다면 완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AI 산업을 성공시키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드웨어 공급이 필요하다. 메모리 매출을 보면 HBM뿐만 아니라 DDR5, 서버 SSD 등도 주요했다. HBM 효과로 뭐가 더 나온다. 낸드 플래시 등으로 연결이 되면서 다른 반도체 부품, 반도체들로 이 매출이 점점 번져 나간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전 세계 1위 입지를 확실하게 굳혀가려면 매출부터 확실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시작점이 누구이다? 바로 HBM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HBM 3세대에서 4세대 개발 과정에서 밀려오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처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제품 상용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이와 관련한 종목입니다. 자,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자, 섣부른 공급을 하게 되면 제품 불량률이 커지게 되면서 고객사 러브콜이 끊길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급량을 어떻게든 맞추더라도 이 공급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본적인 이 불량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불량률이 그만큼 높아지게 된다면 이 고객사 러브콜이 끊기는 게 당연하죠. 야, 공급량이 조금 부족하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쪽으로 고집하는 것보다 뭐 SK나 뭐 TSMC 쪽으로 좀 분산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갖고 오는 것들 하자. 여기는 불량률이 적잖아 하면서 삼성전자의 독주를 막아설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완전 세계 1위로 부상하기 위해서, 이제 제대로 된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런 독점 체제를 구상을 하고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무엇이다? 불량률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해결책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제품 완성 이전에 불량을 잡아내는 고수요 대비 HBM 전용 검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이 완성 이후에 검사를 하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량률을 낮출지언정 그에 대한 적자를 자꾸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는 것에 이거 불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파기를 해야겠죠. 그러면 그만큼의 재고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또 한 번 공장을 그 하나를 위해서 또 굴려줘야 돼요. 이건 완전하게 불량을 잡아내는 거라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한 기업이 탄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세계 최초로 HBM IC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한 기업이 태어났고요. 이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에 이것을 공급을 하고 있다. 자, HBM 테스트 핸들러를 적용하면 불량률 감소,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및 고정 및 고품질의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삼성전자가 이 기업과 계약을 맺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HBM을 원판 상태에서 조립하고 절단한 상태로 바로 검사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제품이 완성된 상태에서 불량 나왔습니다라고 폐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단계에서 불량 생길 겁니다. 불량 생깁니다라고 말해주기 때문에 완성 이전 단계에서 불량을 잡아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장점이 되느냐? 이 상태에서 불량을 잡아내게 되면 완성까지 들어가는 후공정에 들어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의 가치를 알고 이미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마이크론, TSMC까지도 이 기업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외국인들은 지금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느냐? 수급적인 부분을 봤을 때 올해 1월 달 기준으로 3만에 해당됐던 외국인 매집량이 현재는 14만 가량 늘어나고 있다. 350%가량 매집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50%는요.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이례적으로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매집량이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내가 포트폴리오에 외국인들이 제대로 잡고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증시가 떨어져도 외국인들이 탈출해도 이 종목은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유할 수 있을 만큼의 종목을 잡고 싶다면 당연히 지금 말씀드린 세계 최초로 이 HBM 전용 검사 장치를 만들어낸 이 기업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HBM 쪽으로 매출이 50%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더 크게 증가했고요. 하반기에 HBM3E 비중에 대해서 3세대죠. 이제 4세대는 12월 달부터 내년 초반부에 양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삼성전자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노조 파업 관련해서는 생산 차질이 아예 없다라고 밝히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삼성전자 쪽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이 물량에 대해서 공급량을 완전히 맞추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검사 장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세대 HBM은 여전히 국가 산업으로서의 엄청난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현 시대 HBM 경쟁은 좋은 성능보다 낮은 불량률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기업을 투자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향 검사 장비 필수 입점 기업이기도 하고 외국인이 하루에 100억 이하로 폭발적인 매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한 350%가량 매집량이 늘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 종목의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 이상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해보고 싶다. 이러한 종목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이 종목이야말로 24년도에 폭등주가 아닌가 이렇게 자신있게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께서 흔들리는 증시에서 제대로 된 종목을 잡고 가고 싶으시다면 적어도 이 종목은 반드시 건드리셔야 된다. 왜냐? 지금부터 최소 26년도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바로 HBM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공략에 들어갈 이유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께서 만약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 자,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폭등주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보내신 즉시 제가 이 종목에 대한 정보들을 무료 발송해 드릴 거고요. 현재는 시세 자체가 저가에서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를 바로 보내시는 분들께서는 최저가 공략에 가능할 것이다. 이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HBM 검사 장비 세계 최초로 이렇게 개발해낸 이 기업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갈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끼신다면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폭등주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그 즉시 제가 이 내용들을 무료로 발송해드리겠다는 점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내용 말씀을 다 드려봤습니다. 현재 알테오젠의 주가가 고점에 있는 상태인데 이 고점에 있는 주가가 더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건 미리 말씀드렸고요. 어떤 단가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정리해둔 공략법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신다면 이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게 되실 겁니다. 채팅방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번호로 강쌤 알테오젠 문자 남겨주셔야만 입장 가능하다는 점, 입장하셔서 공략법 받아가시라는 점 한 번 더 강조드려 보면서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고요.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종목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